도덕적인 잘못 중에 보통 큰 비난을 받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들이다. 가령 뇌물을 받는다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킨다거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등 말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한 나쁜 행위들이 보통 세상에 널리 알려지며 그러한 잘못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잘못들 중에는 적극적 잘못보다 수동적 잘못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훨씬 많다. 배트맨의 조커 같은 타고난 악당이 아닌 이상해야 평소 적극적 잘못을 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다 보자. 과연 내가 적극적 잘못이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 공금 횡령처럼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골목길에서 무단횡단하는 정도의 경미한 잘못도 다 합쳐봤자 10손가락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동적인 잘못의 경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를 저지르고 있다. A라는 행위를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를 행하지 않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수동적 잘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을 지나다 쓰레기를 줍지 않는 경우, 공중화장실 세면대에 물 묻은 휴지가 널브러져 있을 때 그것을 치우지 않는 경우,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모두 수동적 의미에서 도덕적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쓰레기를 줍는다면, 휴지를 치운다면, 가난한 이에게 돈을 기부한다면 분명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욱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방금 든 예시들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받는 환경미화원도 아닌데 길 가다 쓰레기를 줍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왜 도덕적인 잘못이 된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위의 부재가 도덕적인 잘못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여나 도덕적인 잘못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잘못에 불과해서 별 문제없이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동적인 잘못이 정말로 심각한 도덕적인 잘못에 해당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한 철학자가 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피터 싱어이다. 놀랍게도 그는 유니세프 같은 어린이 구호단체에 돈을 기부하지 않고 옷 같은 물건을 사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잘못에 해당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어떤 논리로 이러한 주장을 했을까? 싱어는 가상의 상황을 하나 제시한다. 당신이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물에 빠진 한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해보자. 그 연못은 그리 깊지 않아서 당신이 아이를 구하러 들어간다고 해서 위험에 처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당신은 지금 딱히 급한 일도 없고 귀중한 물건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당신이 아이를 구하러 연못에 들어갈 때 입게 되는 손해는 입고 있는 옷을 버리는 것 정도가 전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 아이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모른 채 지나친다면 당신은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할 것이다. 게다가 만약 당신이 아이를 구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된다면 당신의 도덕적 책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싱어는 이 가상의 상황과 빈민아동 구호와 관련된 또 다른 가상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대응시킨다. 어떤 나라에서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등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그 모든 어린이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명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전화 한 통을 걸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린이 구호재단에 돈을 기부하는 일이다.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 정도의 돈이라면 충분히 한 어린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당신이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까? 싱어는 이 경우 연못에 빠진 아이를 모른 채 외면한 것과 똑같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점에서 두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기부하는 대신 그 돈으로 옷, 핸드폰, 시계 등의 사치제를 산다면 그것은 더더욱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다. 그 돈이면 많은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인천욕을 하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연못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싱어의 이런 주장은 우리의 신경을 상당히 건드린다. 아마 여러분은 이 주장 안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무언가 반박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 반대파에게는 그걸 알아내는 게 과제일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반론은 물에 빠진 아이의 사례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가는 사건이 바로 눈앞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빈민아동 구호의 사례에서는 너무나 먼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도덕적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반론은
물에 빠진 아이의 사례의 경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나 한 명밖에 없었지만 빈민아동 구호 사례에서는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구할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때문에 나 한 명에게 돌아오는 책임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반박들로 피터 싱어의 견해가 완전히 반박될까? 최종적인 판단은 각자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싱어의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돈을 써버리는 것은 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방도를 통해 이런 부담감과 죄책감을 덜 수 있을까? 가장 흔하게 채택되는 방법은 그냥 싱어의 주장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일일 것이다.